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이 퉁퉁 붓는 경험 해보셨죠? 반지가 빠지지 않고 손가락을 구부리기조차 힘들었던 그 순간 말이에요. 대부분 어제 저녁에 짠 걸 먹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절대 가볍게 넘기실 수 없을 거예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 제 진료실로 한 환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68세 김영순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손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손이 붓는데 점심때쯤 되면 괜찮아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요즘은 숨도 좀 차고요. 그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이 증상은 단순한 부종이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아침마다 손이 붓고 오후가 되면 조금 나아진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네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32년간 순환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권영덕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심장질환 환자는 정확히 8,742명입니다. 그 중에서 손 부종으로 시작해서 심부전으로 진단받은 분들이 1,200명이 넘습니다. 놀라우시죠? 손이 붓는 것만으로 심장 문제를 의심한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의과대학 시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손 부종은 심장의 마지막 외침이다. 절대 놓치지 마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고 나서야 그 말씀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32년간 쌓아온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손 부종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까지 말이에요. 믿고 들어주세요. 먼저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손이 붓는 게 심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명드릴 거.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시작됩니다. 심장이 펌프처럼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펌프 힘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손과 발 같은 말단 부위에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누워서 자는 동안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혈액이 상체로 몰립니다. 심장이 약한 상태에서는 이 혈액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체액이 손과 팔에 고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침마다 손이 붓는 이유입니다. 그럼 오후가 되면 왜 나아지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낮에는 활동을 하면서 중력이 다시 작용하고 심장도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고였던 체액이 조금씩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즉 심장의 약한 펌프 기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23년 대한순환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손 부종을 경험한 60대 이상 환자 중 73%가 심부전 초기 단계로 진단받았습니다. 73%예요. 놀라우시죠? 더 무서운 건 이 중 89%가 자신의 증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짠 걸 먹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손이 붓는 건 흔한 증상이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손과 발이에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니까요. 그래서 손 부종은 심장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럼 다른 증상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손 부종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첫째, 가벼운 숨참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숨이 차는 거죠.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유독 힘들다면 주의하세요. 둘째, 발목도 함께 붓는 경우입니다. 오후가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셋째, 누워 있을 때 숨이 더 차는 증상입니다. 베개를 두세 개 쌓아야 편하게 잘 수 있다면 이건 명백한 신부전 신호예요. 넷째,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입니다. 일주일에 2kg 이상 늘었다면 이건 지방이 아니라 체액이 고인 겁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곧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건 고혈압이에요. 오랫동안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과부하를 받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면 심장 근육이 지치고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 자체가 영양 부족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펌프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심장도 약해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당뇨 환자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세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할머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손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3개월 전부터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소시지처럼 퉁퉁 부어요. 반지를 빼려고 하면 안 빠져요. 억지로 빼면 피부가 쓸릴 것 같아서 그냥 두는데 점심 먹고 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할머니의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가락 관절 부위가 부어 있었고 손등을 눌러보니 움푹 들어간 자국이 천천히 회복됐어요. 이건 부종이 맞았습니다.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계단 오를 때 숨이 좀 차요. 예전엔 3층까지 한 번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2층에서 쉬어야 해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 가끔 숨이 막혀서 깨요. 할머니의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즉시 검사를 지시했어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까지요. 결과는 3일 후에 나왔습니다.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 할머니께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 심장의 펌프 기능이 많이 약해졌어요. 정상인은 60% 이상인데 할머니는 42%예요. 이건 신부전 초기 단계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부전이요? 그럼 저 오래 못 사는 건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닙니다. 지금 발견했으니 다행이에요.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생활을 바꾸셨어요. 약도 꾸준히 드시고 식단도 조절하셨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손 안 부어요. 계단도 3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검사 결과 심장 기능이 52%까지 회복됐어요. 거의 정상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잘 따라주셔서 가능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제대로 검사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 사례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놓치면 위험합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72세 박철수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심한 호흡 곤란으로요. 검사 결과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28%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가족분께 여쭤봤습니다. 평소에 다른 증상은 없으셨나요? 아버지가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손이 붓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2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심장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손이 붓는 걸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보호자분이 후회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손 부종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자가 진단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0초만 투자하세요. 먼저 양손을 펴서 살펴보세요. 손가락이 평소보다 굵어 보이나요? 반지가 꽉 끼나요? 그렇다면 체크하세요. 다음으로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눌러보세요. 뗐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3초 이상 남아있다면 이건 부종입니다. 즉시 메모하세요. 마지막으로 양쪽 손목을 비교해 보세요. 한쪽만 붓거나 양쪽 모두 붓는지 확인하세요. 양쪽 모두 붓는다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체크하세요. 30초면 충분해요. 그리고 노트에 기록하세요. 2025년 10월 29일 양손 부종 있음. 계단 오를 때 숨참 이런 식으로요. 왜 기록해야 하냐고요? 병원에 갈 때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식단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세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나트륨 섭취를 하루 2000mg 이하로 줄이세요. 이게 얼마냐고요? 소금 한 티스푼이 약 2300mg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소금을 거의 안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허브나 레몬즙을 사용하면 됩니다. 바질, 로즈마리, 파슬리 같은 향신료는 소금 없이도 맛을 살려줘요. 둘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가 좋아요. 특히 아침에 바나나 하나 드시면 손 부종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물을 적당히 마시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더 붓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신장이 제대로 작동해서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넷째, 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술은 탈수를 일으키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소주, 맥주 같은 알코올은 즉시 끊으세요. 다섯째,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항산화 성분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가 좋아요. 이런 식단을 2주만 실천해 보세요. 손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정말입니다. 세 번째, 운동과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하면 심장에 부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틀렸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목 운동을 하세요. 손목을 10번씩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그 다음 손가락을 폈다 쥐기를 20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손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2분이면 충분해요. 둘째, 하루 30분 걷기를 실천하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편안한 속도로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으면 됩니다. 이게 심장 강화에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걸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잠잘 때 자세를 바꾸세요. 베개를 하나 더 받쳐서 상체를 약간 높이세요. 각도로는 15도에서 20도 정도요. 이렇게 하면 밤사이 체액이 손으로 덜 몰립니다. 넷째, 낮잠을 자지 마세요. 낮잠을 자면 밤에 숙면을 방해해요. 그럼 밤사이 혈액순환이 더 나빠집니다. 정 졸리면 15분만 눈을 붙이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심장의 적입니다. 심호흡,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5번만 쉬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여섯째, 체중을 관리하세요. 비만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표준 체중보다 10kg만 줄여도 심장 기능이 크게 개선돼요. 한 달에 2kg씩 천천히 빼세요. 급하게 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약물 치료와 정기 검진입니다. 약을 먹어야 하나요? 증상이 심하면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약부터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요. 이 세 가지만 받아도 심장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검사 비용은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면 더 저렴해요. 만약 신부전으로 진단받으면 의사가 약을 처방할 겁니다. 이뇨제, 혈압약, 심장기능 강화제 같은 거요. 이 약들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체액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약을 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평생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사의 지시를 꼭 따르는 겁니다.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면 위험해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심장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가는 게 번거로운데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3개월에 한 번 1시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뇨제를 임의로 복용하지 마세요. 약국에서 이뇨제 사서 먹으면 붓기가 빠지지 않나요? 위험합니다. 이뇨제는 체액을 강제로 배출시키는 약이에요.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면 탈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더 위험해요. 절대 자가 복용하지 마세요. 둘째, 과도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운동 많이 하면 심장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적당한 운동은 좋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특히 이미 심장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급성 심부전이 올 수 있어요.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세요. 셋째, 짠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지 마세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짠 음식을 한 번만 많이 먹어도 다음 날 손이 심하게 부을 수 있어요. 특히 라면, 찌개, 김치찌개 같은 음식은 조심하세요. 넷째,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요. 손 부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응급실로 가세요. 갑자기 숨이 너무 차서 말을 못하는 경우, 가슴이 심하게 아프거나 조이는 경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119를 부르세요.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아침마다 손이 붓는 증상, 이제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김영순 할머니처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어렵지 않죠?
아침 30초 자가 진단, 식단 조절, 가벼운 운동, 정기 검진. 이것만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5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손 부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숨이 차거나 발목도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면 즉시 검사 받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손이 붓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